오늘은 나는 절규한다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더 나누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가족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진흙탕이 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도 지지율이 어떤 변동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까지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간곡하게 절규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그럼 자산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가진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다른 여러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다 똑같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채를, 하나의 내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나중에 팔려고 하면 매입시 가격 대비해서 매매시 가격의 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려 한다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팔지 않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재산세가 늘어나죠. 또 금액이 비싸면 종부세에 해당되면 또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더 내고, 팔고 다른 곳으로 가도 세금을, 이사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더 내고, 동일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재산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다.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세금을 10%, 전기세도 얼마를 올린다. 또 심지어 요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00%, 200% 인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서 하긴 합니다만은, 정부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데, 결국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상 자신의 어떤 정당이나
또는 자기 지역구 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만 늘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이 보입니다. 지금 올해도 뭐 600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2022년 이 정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2년도 되기 전에 2021년 말에 추경을 또 편성한다고들 온갖 신문에 떠들고 난립니다. 그러면은 기존 그 정부 예산안은 무엇이며 추경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면은 처음부터 정부 예산에 더 포함했어야 되겠죠. 회기가 시작도 안 됐는데 추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5년간 국가 예산이 문 대통령 정권 이후에 약 200조, 그게 400조 정도에서 600조로 늘었으니까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돈이 따로 어디에서 나와서 국가에서 그 돈을 그만큼 쓰는 겁니까?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 뭐 조금 다선 의원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역에 뭐 어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왔노라고 뭐 프랜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 전체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이라도 급한 대로 예산을 짜서 해야 될 국민의 대표가 자기 지역에 많이 가져오면 무슨 고물이라도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까? 참 우리는 만약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어느 누구라도 자기 돈의 일부를 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그렇게 임의대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돈이니까 뭐 네 돈이가 내 돈이가 막 쓰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결국 그렇게 막 쓰고 임금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 후유증으로 모든 물가가 인상되게 됩니다. 물가가 인상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은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물론 이제 밝은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을 특히 하층에 있는 시민들은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오르는데 자기도 덕을 보거나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오르는 정보를 알아도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가격이 오르고 나면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영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을 많이 인상을 해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니 좋을 것 같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종업원을 월급만 올려주고 자기는 그러면 자기 소득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은 가격이 또 인상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또는 내가 남들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남들은 가만히 있고 나의 소득만 나아져야 그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금료가 올라서 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 2년, 3년 이내에 모든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또 급료를 받는 사람보다는 최소한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는다면, 사장은 과거에 한 1000만 원 남다가 2000만 원 남게 되니까 나는 100만 원 올랐는데 사장은 900만 원 올랐잖아요. 결국은 없는 사람이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 올라가지고 다 잘 살아지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이 월급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적게 버리는데 100만 원 벌 때 나는 120만 원을 버리는, 그것이 내가 나아지는 방법입니다. 과연 돈을 정부에서 많이 주고 의료보험 혜택도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결국 많이 쓰는 만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갑니다. 더 많이 걷어가서 그러면 그걸 다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느냐? 그렇지 않죠. 훨씬 더 많이 걷어가고 돌려주는 것은 훨씬 더 적게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잘 살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장 경제란 무한한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더 잘 살아지고 또 발전하는 그런 체제가 민주주의면서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목에 다 똑같이 돈도 더 주고 의료보험도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뭐 늙으면은 뭐 노후 보장도 더 많이 해주고, 똑같이 그 잘 살아진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 갖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그 혜택만 가지고 누리면서, 그럼 없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돈이 훨씬 더 많다면 나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영화로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등이 생기며, 또 그만큼 없는 사람은 상실감이 생기며 또 빈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작정 국민을 위해서 더 베풀어주는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으며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너무 마음이 감정이 격해서 그냥 하는 말씀, 올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지역 사회와 국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